안녕하세요. 투자 쉽게 하자 김PB입니다. 지난주에 실업률이 발표가 됐죠. 실업률 예측치보다 0.1%포인트 높게 나왔습니다. 실업률이 4%대를 기록을 했는데 지난 2년 동안의 실업률 데이터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점차 미세하게 우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 장기 추세에 비해서는 크게 높아진 편은 아니지만 바닥에서 이렇게 실업률이 높아진다는 건 확실한 위험 신호라고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요. 이제 실업률이 높아지면서 또 무슨 현상이 나타나고 있냐면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GDP는 어떻게 되고 있어요? 2분기 연속으로 감소하고 있죠. 되게 안 좋은 데드크로스가 나온 겁니다. 실업률은 높아지는데 GDP는 낮아진다. 경제가 전형적으로 부실해지고 있다라는 상황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거든요. 그래서 되게 그런 부분이 위험한데 지금 이제 이번 주 목요일 새벽에 FOMC 금리 결정하고 기자회견 이렇게 지금 이제 잡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이제 금리는 아주 높은 확률로 동결이 될 거예요. 이번 금리는 동결이 될 건데 한 하반기부터 조금 위험합니다. 지금 무슨 상황이냐면 6월, 7월 다 금리가 동결될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 시장에서 지금 바라보는 바는 이제 9월 정도 되면 금리가 인상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질 거다. 지금 금리가 9월 정도 때 올라간다가 46%, 올라가지 않고 유지된다가 49%로 치열하게 지금 접점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하반기 정도에 금리가 인하될 거라는 가능성을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11월 되면 금리가 낮아질 거다. 금리 인하가 시작될 거다. 확실하게 기존 사실화로 일단 보고 있는데 요번에 이제 실업률 높아지고 있고 GDP가 낮아지고 있는데 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를 보면 지금 분위기가 정말 안 좋아요. 경제 쪽으로. 그래서 금리가 인하가 좀 빨리 될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힌트도 나올 수 있을 것 같고 7월은 조금 이르긴 한데 제가 봤을 때는 금리 인하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제 금리 인하되는 게 이제 더 기대가 되니까 초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매수세가 잠깐은 몰릴 수 있는데 제 방송 오래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금리 인하가 되면은 100% 확률로 1970년 이후로 6번의 금리 인하 피봇 기간 동안 이제 주가가 올라간 적이 단 한 번도 없고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 이걸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특히 경제 침체와 함께 온 적이 많기 때문에 금리 인하가 이제 경제 위기에 우리가 이제 기다리던 어떤 그런 이제 경제 위기의 시작점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반대로 경제 위기는 어마어마한 투자의 기회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인디언 기우제를 지낸 지가 꽤 오래됐습니다. 2021년 9월부터 경제가 많이 어려워질 거다. 사실은 제가 예상을 했던 거는 2023년에 경제가 본격적으로 은행 위기와 함께 무너질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냐면 2022년부터 주가가 어마어마하게 폭락하고 비트코인이 8천에서 2천까지 갔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때 당시엔 제가 경제 분석만 할 때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사이클대로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어떻게 돼요? 2022년 10월쯤 바닥 찍고 자산시장, 코인 다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광기가 이어졌는데 근데 제가 지나고 보니까 이제 지나고 나서 이제 리뷰를 해봤는데 리뷰한 결과물은 어떠냐? 미국에서 진짜 말도 안 될 정도로 실질적인 양적 완화를 통해 돈을 찍어냈다. 1년에 이제 미국이 국방비를 쓰는 돈이 1,000조 원이나 돼요. 1,000조 원. 무려 1,000조 원. 가늠도 안 가는 돈이죠. 근데 미국이 국채를 찍어내서 내는 이자가 국방비를 앞서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자만. 즉 뭐다? 돈을 미친 듯이 이제 양적 완화해서 뭔가 이제 실질적인 양적 완화로 시장을 살리는 데 앞섰고 국채 찍어내가지고 그 이자가 감당이 안 될 정도로까지 찍어내가지고 그걸로 뭐 이제 보조금 주고 뭐 별의별 이제 짓들을 해왔는데 이게 이제 한계점에 다다른 수준까지 도달했어요. 뭐 미국의 경제 전문가들은 이게 해결이 불가능한 수준이라고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아니 1년에 국방비보다 더 많은 돈을 국채 이자로만 내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이제 회생이 가능하냐. 진짜 뭐지? 요번 선거까지만 어떻게든 대선까지만 버티다가 대선 지나면 망가진다 이런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왜 그러냐면 경제는 지금 진작에 박살이 났어야 정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고 있어서 그래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나 싶고요. 일단 그래서 리뷰 이렇게 쭉 해보면은 어쨌든 제가 이제 바닥을 놓쳤는데 그게 바닥 이후에 꽤 많이 올랐잖아요. 근데 제가 어쨌든 비트코인을 좀 그래도 나중에 추후에 비트코인이 이제 47K 정도 돌파할 때부터는 잡아드려서 그래도 어느 정도 단기 수익 보실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예요. 제가 2020년쯤에 비트코인 800만 원일 때 8천만 원까지 갈 거다. 아니 8천만 원까지 갈 거다래. 800만 원에서 올라갈 거다 상승을 말씀드렸고 요때 떨어진다 말씀드렸고 요때 올라간다 말씀드렸고 요때 떨어진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놓친 부분이 요 부분이거든요. 경제가 이렇게 광기가 지속될 줄은 제가 전혀 예상을 못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6개월 동안의 수련을 좀 했습니다. 그 대한민국에서 차트 1번으로 불리시는 분한테 6개월 정도 이제 수업 받고 이런 마켓 타이밍까지 같이 볼 수 있게 이렇게 좀 눈을 기르고 있습니다. 수련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부분을 제가 잡아드리지 못한 건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도 사람인지라 모든 걸 다 알 수는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부터는 최대한 어떤 단기적인 기회도 잡을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릴 테니까 그 부분 한번 같이 지켜보면서 여러분들이 평가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리 인하가 이제 경제 위기 시작점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런 게 지금 현실화돼가고 있는 것 같다. 미국 올해 금리 인하 1회냐 2회냐 0회냐 이번 주 FOMC 관건은 점도표. 그래서 점도표 나오고 이렇게 좀 FOMC 나오면은 FOMC 끝나면은 알아서 저희가 아침에 눈 뜰 때쯤 되면 이미 다 레카 유튜버들부터 해가지고 다 정리해 줄 거예요. 그래가지고 눈 뜨고 일어나면은 그냥 이제 사람들이 정리해 놓은 거 찾아만 보면 되는 상황인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GDP도 낮아지고 지금 실업률도 슬슬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마 제가 봤을 땐 금리를 하반기에 좀 낮추려고 할 것 같다. 그런 분위기가 좀 형성되지 않을까 좀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실업률뿐만 아니라 고용 쪽은 실업률 말고도 다양하게 지켜봐야 될 데이터가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임시직 고용이에요. 참 재밌는 거는 파란색이 GDP고 빨간색이 임시직 고용인데 임시직 고용이 급감하면은 경제 침체가 터지면서 주가가 폭락합니다. 주가가 50% 이상 폭락을 했었어요. 그래서 임시직 일자리가 급감하면은 경제 위기 터지고 코로나 쇼크 때도 임시직 일자리 줄어들면서 터졌는데 지금 임시직 일자리가 옛날부터 쭉 감소하기 시작하더니 지금 감소 추세가 더 많이 이제 심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대로라고 한다면 과거에 닷컴 버블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터졌던 때랑 똑같은 상황이에요 지금. 근데 이때도 세 번 다 마찬가지로 경제 위기는 안 온다. 그래도 주가는 올라간다. 다들 똑같이 얘기했었습니다. 이번엔 다르다. 뭐 this time it's difference라고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외국에서는 늘 이제 주가가 더 올라갈 거라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특히 이런 시기엔 더 하거든요. 근데 지금도 약간 뭐 그때랑 비슷하다. 약간 요런 인사이트를 주는 자료라고 좀 볼 수 있겠고 뉴욕 랜드마크 횡 금융사 4천억 물린 빌딩 세입자 찾아요. 지금 미국에서 60%에서 80% 폭락한 이런 사무실 건물들, 빌딩들 매물들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좀 지나칠 정도로 폭락을 많이 한 매물들이 나와 있는데 그게 무슨 어디 시골 도시도 아니고 워싱턴 DC, 정중앙, 뭐 이제 샌프란시스코 중심가 이런 데 있는 빌딩들도 막 반토막 난 상태에서 매물로 나와요. 근데 팔리지도 않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부동산 분위기가 안 좋은데 이런 상황에서 뭐 경제 좋다고 할 수 있을까? 뭐 판단은 여러분들한테 맡기겠고요. 지금 좀 재밌는 상황인 게 자, 2000년 닷컴 버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새 경제 위기의 공통점이 뭐냐? 무수익 기업, 즉 좀비 기업이 급증한다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보시면은 작은 소기업들 기준으로 좀비 기업이 전체 기업의 42% 정도 되고요. 지금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 기준으로는 20% 10% 정도 돼요. 근데 과거를 보게 되면 한창 이제 닷컴 버블이나 금융위기, 코로나 쇼크 터질 때 당시에 좀비 기업들의 수준이 요 정도 됐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대기업이나 중견 기업은 좀 추세에 한참 못 미치는데 소기업들, 즉 규모가 작은 기업들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기업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돈 못 버는 기업이 전체 기업의 42%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은 그래도 어떻게든 버티지만 지금 작은 회사들은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 근데 그 수준이 어느 정도냐? 지난 과거의 위기가 터졌던 때랑 유사하다.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주가도 우상향, 엔비디아도 폭등, 뭐 다 지금 올라가는 상황이잖아요. 경제는 어려워지고 있다라는 게 시그널들로 계속 확인이 되는데 주가랑 비트코인 이런 자산 가격들만 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지금 이제 무수익 기업들의, 즉 좀비 기업들의 비중이 이 정도까지 높아졌다라는 거는 확실한 도망쳐 신호다. 조금 이제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될 때는 맞다. 상승을 바라보고 투자하시는 관점을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것들을 한번 참고해서 나쁠 건 전혀 없잖아요. 리스크적인 관점을 체크해보고 투자하는 게 이제 진정한 어떤 편협함 없이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 관점도 한번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면서 워렌 버핏은 지금 이제 6분기 연속으로 지금 주식 비중을 줄여나가고 있습니다. 현금화를 계속 이제 하고 있고 투자 비중을 줄이고 있는데, 그렇게 종목들을 정리하는 와중에 지금 추가 매수한 종목은 뭐냐? 옥시덴털이다. 지금 워렌 버핏의 포지션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뭔지 아세요? 현금 보유량은 늘리면서 원자재 쪽 관련된 섹터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원자재 관련 주식,
뭐 이제 옥시덴털 같은 거 원자재 관련 섹터를 매수하고 있고 현금을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보는 것도 원자재 관련된 섹터 아니면은 매수할 게 없다. 그러니까 차라리 현금 들고 있겠다 하면서 단기채를 사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하고 저랑은 기본적으로 관점이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워렌 버핏이 주식을 너무 사고 싶은데 살 종목이 없어서 못 사는 이런 상황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가 보기에도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뭔가 이제 과감하게 들어갈 만한 종목들은 거의 없다. 원자재 주식들은 지금 많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미래 관점에서 봐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긴 하지만 경제 침체 터지고 나면 더 빠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저는 조금 진짜 적은 돈 없는 돈 셈치고 분할 매수로 원자재 들어가거나 아니면은 그냥 현금 보유하시라고 계속 말씀드리는 게 바로 이런 이유고요. 엔비디아가 드디어 이제 액면 분할이 끝났습니다. 엔비디아 액면 분할 되고 나서 주가가 약간 보합세 보여주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어쨌든 시세는 좀 지켜지면서 마감을 했는데 엔비디아가 이제 액면 분할 끝났다. 이번에도 안 사면 진짜 바보다. 왜 그러냐? 엔비디아 지금까지 이렇게나 많이 오르고 있는데 요번에도 못 사냐? 바보 아니야? 이렇게 지금 이제 기사에선 얘기하고 있죠. 근데 엔비디아가 과거에 시스코랑 좀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닷컴 버블 붐이 한창 일때 당시에 이제 시스코라는 종목이 있었어요. 시스코라는 종목이 있었는데 이 종목이 현재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닷컴 버블 당시에 정말 많이 올랐던 종목인데 시스코랑 오늘날의 엔비디아랑 주가 흐름이 똑같다. 시스코는 닷컴 버블 터지고 나서 이제 주가가 완전 그냥 곤두박질 쳤는데 그때 당시랑 차트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다. 그 시스코가 고점 찍고 떨어지던 때랑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스코 같은 경우에는 주봉 기준으로 이제 주가가 이렇게 하이먼 미스키 패턴처럼 움직였었거든요. 지금 엔비디아도 어떻다. 엔비디아도 주봉 관점에서 꽤나 시스코 못지않게 많이 올랐죠. 참고로 시스코는 상장 이래 저가 기준은 11만 5천% 정도가 올랐는데 엔비디아는 34만 7천%가 올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 주가만 놓고 단순히 비교할 수 없는 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닷컴 버블 당시 시스코도 현재 엔비디아 같은 취급을 받았었어요. 그래서 한번 이제 역사 공부하시는 겸 해가지고 시스코랑 엔비디아 사례 비교해 보면서 엔비디아가 지금 과연 버블일까?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를 가져보시면 재밌을 것 같아요. 공부가 좀 많이 되실 거고 저는 참고로 그냥 단기적으로는 어떻게 움직일지 모른다. 단기적으로는 이제 시세만 중요한 부분만 지지가 되면 더 갈 텐데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해서 크게 먹을 만한 메리트는 많이 없을 거다. 엔비디아가 시총이 2배가 되면은 전 세계의 그 어떤 회사보다도 훨씬 압도적으로 큰 회사가 되는데 그게 지금 과연 가능한 단계인가? 뭐 이런 조금 의구심이 남아있는 이런 상황이고 왜 제가 엔비디아 얘기를 욕먹으면서도 하냐면 엔비디아를 비꼬지 않고 그냥 엔비디아에 대한 리스크만 얘기해도 악플이 우수수 쏟아지는 시기예요. 왜 그러냐? 우리나라 서학개미 매수 1위 종목이 엔비디아예요. 즉 엔비디아에 대한 이제 리스크를 언급한다라는 건 우리나라에서 미국 주식 투자하는 모든 분들을 욕하고 그러니까 모든 분들한테 기분 나쁜 얘기와 다름이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이제 유튜브에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들어야 될 얘기는 다른 유튜브 가서 들으셔도 되는데 저한테 욕을 하시더라도 악플을 남기시더라도 들어야 될 얘기 그래도 얘 진짜 얘 부정적인 얘기하는 거 기분 나쁘고 듣기 싫은데 그래도 한번 듣고는 가자 이런 정도 생각이 드신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엔비디아 이런 걸 리스크 관점에서 좀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들 제 이제 유튜브 와서 꼭 들으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고 지금 투자 시장의 방향성이 지금 막 이제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수도 그렇고 엔비디아도 그렇고 상승하는 모습인데 개별적인 개별 종목들은 지금 다 뭔가 하방 압력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모습이죠. 그런 상황에 이제 어제 그러니까 지난 금요일에 호주 달러가 급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이게 좀 이제 모양새가 안 좋아요. 왜냐면은 펀드 매니저들이 가장 많이 보는 지표 중에 하나가 호주 달러인데 호주 달러 떨어지면은 시장도 떨어지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환 시장에서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진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최근에 이제 호주 달러 쭉 지금 지난 이제 오랜 트렌드를 보게 되면 좀 수렴하는 과정이거든요. 하락 삼각형의 느낌으로 지금 수렴을 하는 과정이 있는데 현재 호주 달러의 움직임만 보면은 조만간 뭐 3달 정도 안으로 어마어마한 변동성이 터질 수 있는 준비를 하는 느낌에 좀 가깝긴 해요. 근데 지금 여기서 호주 달러가 이렇게 많이 빠졌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가 이렇게 급등을 했다라는 건 뭐다? 어떤 시장의 현금 보유, 안전자산 보유 심리, 위험자산 회피 심리 이런 것들이 강해진다라 이렇게 좀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다. 좀 말씀을 드리고 전 세계 경제가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중국 경제입니다. 그리고 중국 경제가 살아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중국의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야 돼요. 근데 지금 어떻게 된다? 중국의 부동산 신규 착공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여전히 2022년 이래로 현재까지 지금 계속 이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감소 추세가 약간 약해진 느낌은 없지 않아 있지만 여전히 이제 부동산을 신규로 개발하는 그런 추이가 정말 많이 줄었다라는 거예요.
부동산 시장이 다시 살아나고 있다라는 걸 확실히 확인을 하려면 일단 부동산이 많이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야 돼요. 새로 지어지는 건물들이 많아야지 중국 경제가 좋다, 부동산 시장이 좋다, 그리고 경제 자체도 좋은 거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어떻다? 신규 착공 데이터 전혀 살아나지 못하고 있고 부동산 시장 박살나고 있는 거 여러 데이터로 확인을 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제도 안 좋고 중국 경제가 이제 지금 지지부진하니까 한국 경제도 그다지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참고하셔서 경제 공부, 투자 공부하시는데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일단 뭐 다른 건 몰라도 경제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야 될 만한 어떤 리스크적인 관점 이런 것들 판단해 보실 수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계속 이제 피드백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제 유튜브에서 그런 부분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